2교시, 4주차 2교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우리 니모닉스 표현 방법으로 이제 설명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우리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패치 이제 명령어를 인출하고 실행하는 간접 주소 방식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병렬 컴퓨터에서 이제 쓰는 아이디어가 이제 파이프라이닝 방법인데, 말 그대로 우리 이제 파이프 있죠? 물이 흘러가는 거든지 아니면 가스가 흘러가는 파이프, 이제 그걸 생각하면 되는데, 명령어를 동시에 여러 개 처리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이제 여러 개 둬서 병렬로 처리하는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0페이지, 그 다음에 63페이지, 그 다음에 74페이지. 간접 사이클인 경우는 이제 나중에 또 104페이지 또 설명이 또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니모닉스 표현 방법이라고 그러고, 하나하나를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PU의 메이저 사이클 중에 인출 이제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0페이지에서 보면 이제 CPU 클락이 이제 세 가지 순서대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오른쪽 그림을 같이 좀 보시면, 요거는 이제 더하기 하는 실행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나타낸 그림인데요. 어쨌든 명령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PC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값이 주소인데, 그 다음 처리해야 될 주소들이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현재 처리할 게 PC면, 이거를 이제 제어 장치가 MAR로 옮기고, MAR이 이제 어드레스 레지스터죠. 그래서 해당되는 주소를 기억 장치에 보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T0 사이클 동안 이제 수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소 값을 가지고 이 기억 장치 안에 있는 MAR, 10번지다 그러면 10번지에 있는 워드 값을 MBR로 보내요. 이게 이제 T1 시간 동안. 그렇죠? 아래에 있는 걸 이제 보시면 되죠. T0의 PC에 있는 MAR을 이제 기억 장치에 보내고, 그 값을 가지고 제어 장치에서 이제 MBR에 있는 값을 이제 MAR 주소에 있는 MBR 데이터 값을 MBR로 보내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처리해야 될 게 이제 PC는 이제 1을 증가시켜서 그 다음 이제 명령어를 이제 가져올 준비를 하고, MBR에 있는 값은 이제 IR로 보내는. 요게 이제 명령어를 이제 인출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장치에서 또 제어 장치는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제어 장치 안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명령어를 해독하고 어떤 오퍼레이션 코드에 따라서 이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패치라는 일을 하는 동안은, 패치는 요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C에 있는 값을 주소를 가져와서 그 주소에 있는 데이터 값을 워드를 MBR로 옮기고, 그 다음 명령어를 가져오기 위해서 PC를 1 증가시키는 T1이라는 사이클 동안 두 가지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MBR은 있는 값을 IR로 보내고, 얘를 다시 제어 장치 흘러가도록 이제 하는 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흘러가겠죠. 인출이고, 그 다음에 실행 사이클은 이제 아까 1교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퍼레이션 코드의 값에 따라서 그 중에서 요 더하기 하는 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책에서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더하기 하는 거를 이제 볼까요? 더하기 하는 건 T0 사이클 동안 마찬가지로 TJ 사이클에 있는 시간 동안에 얘는 이제 제어 장치에서 IR에 있는 주소 값을 MAR로 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MAR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값을 MBR로 가져와서 그 값을 이제 현재 그 R이라고 하는 거, 보통은 그 ALU가 해당이 되는데 ALU의 기존에 있는 값에다가 이제 0이면 이제 그 MBR에 있는 값을 0 더하기 MBR로 해서 다시 R에다가 저장을 해주면 더하기 연산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실행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요 R 더해진 값을 다시 이제 스토어라는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든지 아니면 요놈을 다시 다른 레지스터에 보내서 다른 그 레지스터에 있는 값과 이제 ALU에 있는 값과 이제 곱하기를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어쨌든 요 더하기 연산과 관련돼서는 요 세 가지 그 오퍼레이션이 이제 순서대로 수행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R에 있는 주소값, 그래서 IR에 있는 주소값을 MAR로 보내고 MAR은 당연히 이제 주소만 해당이 되니까 그 주소에 해당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MBR로 가져와서 그놈을 ALU에 있는 이제 값과 더해주는 뭐 이러한 과정을 이제 그 수행이 됩니다. ALU가 이제 요 AC에 있는 값과 같이 이제 그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같이 저장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논리 산술 과정은 이 ALU가 관할을 하기 때문에 레지스터는 AC가 되겠죠. AC가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ALU는 이제 유닛 제어 장치랑 비슷한 ALU 때문에 논리 연산 장치. 어쨌든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과 관련된 거는 ALU가 관여를 합니다. 저장되는 건 AC예요. AC.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간접 주소 방식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74페이지하고 104페이지에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얘는 바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주소에 있는 값을 다시 한번 찾아가요. 예를 들면 T0 사이클 동안 IR에 있는 주소 값을 MAR로 보내고 그 MAR에 있는 그 주소를 찾아가서 MBR로 그 데이터 값을 MBR로 보내고 그 다음에 MBR에 있는 주소값을 IR로 보내서 다시 읽어오도록, 그렇죠? 다시 이제 우리 로드나 스토어가 수행이 되도록 이제 하는 동작이 이제 간접 사이클인데, 이 T1 사이클 동안 MAR, M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MAR의 R에서 레지스터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접 사이클에서는 주소에 해당되는 값을 MBR을 바로 IR에 있는 데이터 값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MAR에 있는 주소 값을 다시 한번 읽어서 MBR로 보내고 MBR에 있는 주소 값을 다시 한번 가서 데이터를 찾는 이게 이제 간접 사이클 방법이. 이거 대표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 포인터를 사용한 C 프로그램인 경우는 거의 주소에 있는 번지 값이 번지 값을 찾아가서 그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제 연산하는 이제 그런 기법에서 쓰는 방법이 간접 주소에 관련된 방법이고, 보통 이제 그때 처리되는 절차에서 이 간접 주소 방법이 이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요 그림을 이제 거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 처리 장치에 우리 PC와 MAR은 주소, 그 다음에 IR과 MBR은 보통 데이터, IR 밑에 첨자로 ADDR 하게 되면 MBR이 저장되어 있는 IR 주소값, 그 다음에 ALU는 산술 논리와 관련된 유닛 장치, 그 다음에 실제 연산된 결과는 요 AC에 저장이 보통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버스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주소, 데이터, 제어 버스. 주기억 장치는 램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요 중앙 처리 장치의 요 모든 요 화살표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 요 제어 장치예요. 또 제어 장치가 다 어디로 가라 뭐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해라, 그렇죠? 이 데이터를 뭐 ALU로 보내라, PC로 보내라, 뭐 AC로 보내라,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요 제어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PU에서도 이 제어 장치에 대해서는 한 챕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전체적인 구조의 이제 CPU나 기억 장치 흘러가는 구조가
이 제어 장치 안에서도 똑같이 이제 거의 비슷한 논리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출, 실행, 간접 사이클에 대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아주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 PC MAR이라고 이제 똑같은 단어를 쓰진 않지만 AR 이러면 어드레스, DR 이러면 데이터 레지스터, MBR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R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지스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파이프라이닝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명령어들을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즉 이제 컴퓨터의 처리 속도, 이제 컴퓨터 처리 속도는 이제 CPU와 이제 메인 메모리 얘 명령어를 얼마나 빨리 가져오느냐, 요거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명령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그래서 보통 이제 2단계 명령어가 75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제 1초, 2초, 3초, 4초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보통 이제 1마이크로세컨드, 2마이크로세컨드. 깜짝 하면 이 명령어를 가져오고 그 명령어를 실행하고, 좀 눈 깜빡하면 다시 이제 실행하는 동안 인출하고 실행하고 이런 메이저 사이클이 이제 쭉 돌아가는데, 얘를 파이프라이닝 기법에서는 얘를 이제 나눠서 각 프로세서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4개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77페이지에 책에 나와 있는데, 인출과 관련된 거를 이제 3가지로 나누고 실행하는 거 1가지 이렇게 나누는데, 인출하는 거를 해독하는 오퍼레이션 코드를 해독하고, 그 다음에 오퍼랜드에 있는 값을 인출하고, 이 3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거 4가지로 이렇게 좀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요 인출 실행을 오른쪽에 있는 4단계로 나눠요. 얘를 순서대로 처리하면 당연히 왼쪽에 있는 것보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얘 4개를 나눠서 요 각각을 이제 서로 다른 프로세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분배하면 이제 더 효율적으로 명령어를 인출하고 해독하고 피연산자를 인출하고 뭐 명령어를 실행하고 뭐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여러 단계로 또 나눌 수 있지만 4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파이프라이닝 기법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적용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예제인데, 기본적인 개념은 다른 명령어를 처리하는 동안 아까 말씀드렸었던 4가지 명령어에 해당되는 거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MAM이라고 하는 게 Move to Accumulator, 데이터를 AC 레지스터에다가 M30 데이터를 레지스터에다가 AC 레지스터에 저장해라. 첫 번째 명령어가 예를 들면, 두 번째는 이제 R1을 M10의 메모리에다가 저장해라, 옮겨라. 그 다음에 R2를 M11에다가 저장.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처리하는데, 2단계 명령에서는 1이 끝난 다음에 1이 수행되는 동안 인출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2가 수행되는 동안 인출하고 실행하고, 4단계 명령어는 이제 요거를 4개로 나눠서 또 처리하는데 순서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너무 느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가령 1번 명령어가 오른쪽 끝에 보면 누상기에다 저장하는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어를 이제 처리를 이제 같이 해요. 그래서 R1을 M10에다가 저장해 놓고 이게 처리되는 동안 세 번째 명령어를 제어 장치에서 가져와서 인출하고 해독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처리하는 동안 제어 장치에서 또 다른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파이프라이닝의 기본적인 동작이고, 3교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를 이제 명령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퍼레이션 코드 부분, 그 다음에 오퍼랜드 부분을 또 잘게 또 나눠서 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에 따라서 이제 제한하는 플린이 제한한 방법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밑에 거 설명을 좀 보면, 제어 장치가 CPU의 제어 장치가 3번 명령어를 해독하는 동안 2번 명령어, 즉 R1을 M10으로 레지스터로 옮겨라, 레지스터로 보내고, 1번 명령어는 누상기에서 수행을 마치는,
그 다음에 명령어들의 각각의 4가지 사이클, 부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동시간에 처리될 수 있어서 CPU의 처리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단계 명령어가 기본적인 첫 번째 그 컴퓨터 구조에서 나왔던 거라면 얘를 어떻게 좀 더 쪼개서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나온 게 이제 4단계 명령어고 얘를 이제 다른 거 수행하는 동안 또 얘를 수행하고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파이프라인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얘는 다 병렬 컴퓨터에서 또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아이들이 나오고 어쨌든 컴퓨팅 속도, 처리 속도를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한 기법들을 제안하는 첫 번째 효율적인 방법이 파이프라이닝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